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참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애 낳을 그런 계제도 못 된다. 차라리 결혼해서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어요. 장난 아니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적당한 인구는 국력입니다. 적당한 인구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요, 경제에도 엄청난 치명타를 줍니다. 경제에도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도 쪼그라든다는 이야기. 경제도. 결국은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그래요. 대한민국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떨어지느냐 보세요. 0.84예요. 0.84. 여러분, 0.84라는 수치는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OECD의 꼴찌입니다. OECD의 꼴찌.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OECD 자주 인용하니까 바로 이것도 한번 인용하시 그러죠.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부를 때 또 ECD라고 부를까요? 또 OECD를 인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출산율을 한번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0.84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보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을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의 진흙밭 싸움, 니전투구라고 하죠. 니전투구만 일삼고 있으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한번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저는요. 저는 3명이나 낳았는데 지금도 진짜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등골이 이렇게 꺾어질 만큼 일을 해야지 아이 3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일단 양육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교육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그러면요,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끔 뭔가 체계적인 정책을 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점점 잘 살고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네요. 문재인 정부는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국민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자꾸 몰고 가. 그리고 싸움을 붙여. 근로자와 경영자의 싸움을 붙여. 세입자와 집주인의 싸움을 붙여. 젊은이와 나이 드신 사람의 싸움을 붙여. 심지어는 간호사와 의사의 싸움까지도 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마 역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 애 놓을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애 낳을 맛이 안 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실제로 저도 딸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 딸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빠 아이를 낳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실제로 9월 인구 동향을 보면요. 9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대비하면 2.2% 줄었습니다. 2만 3,566명이에요. 그 정도 수치는요. 역대 최저입니다. 이 통계를 작성한 게 1981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출생아가 이보다 적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반대로 사망자 수는 또 늘고 있어요. 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당연히 늘겠죠. 예, 24,361명입니다. 24,300. 태어나는 사람은 23,500인데 여기는 4,300이에요. 결국은 인구가 쪼그라든다. 예,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망가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9월에 자연감소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요. 올해 들어서서 한 달 월평균으로 계산하면요. 1,600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1,600명. 여러분 1,600명을 줄로 한번 세워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로 1,600명을 세워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지표가 바로 혼인 건수인데 혼인 건수가 9월에 15,324건입니다. 작년보다 3% 줄어들었어요. 471건. 3분기 통틀어서 봐더라도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1% 줄어들었습니다. 5,875건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만큼 덜 태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할지도. 더 큰 문제는요. 자연감소도 자연감소, 마이너스도 결혼이 7개월째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였지만 이게 고령화 인구가 점점 더 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령화 인구가. 그러면서 이 부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인구 증감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2019년 9월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2019년 11월에 들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게 만든 수치입니다. 2020년은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을 보세요. 2019년. 얼마나 국민을 못살게 굴고 얼마나 국민을 갈라치게 했으면 아이까지도 이렇게 안 낳겠습니까? 참 정부 정책이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이요. 이 출산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겠다 하고 돈 엄청나게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따지면요. 이게 2006년인가요? 2006년부터 어떻게 하면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펴보겠다 생각을 하면서 쓴 게 작년까지만 184조 4천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이게 합치면요. 와 엄청 늘어납니다. 적어도 225조가 됩니다. 225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인구는 11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고 결혼은 7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분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진정 대한국인,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라는 점점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요. 이 정치 싸움은, 진흙밭 싸움은 좀 그나마 니전투구라는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 같아요. 예. 똥구덩이에 구른다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흙밭에 뒹군다 하지 말고, 예, 똥통에서 뒹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할 때일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그래야만 출산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